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3일인데요. 벌써 2023년도 저물어 가고 있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 우리 최기선 선생님이 강남, 대치동 아트뮤 뮤지에서 큰 전시를 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 최기선 선생님 제주 출신으로서 또 제주의 가장 상징적인 한라산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도 큰 전시를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전시를 이렇게 네. 한라산을 주제로 해가지고 다양한 한라산의 여러 모양 또 어떤 이런 형태 이런 걸 보여주기는 이번 선생님 전시 어떤 의의가 있나요? 네네. 저 한라산을 제가 96년부터 이제 제 중심 소재가 돼가지고 근 30년 가까이 이제 그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라산을 중심 소재로 하는 가장 강한 끌림은 그 한라산을 통해서 이 현대인들에게 숭고함과 그다음에 이 한라산의 그 기운, 존재감을 통해서 삶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느끼게끔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 푸른 칼라의 울트라마린 한라산은 그러한 표현 중에서도 신비롭고 좀 더 숭고하고 영험한 느낌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한라산은 은하수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그 별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런 신비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이 담수 안에 보면 네. 북두칠성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는 그 네. 신비로운 별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네. 숨은 그림 찾기처럼 네. 북두칠성 이것이 네. 안에 있다는 거, 네, 또 네. 새로운 어떤 발견이네요. 네, 네. 관람객들은 또 이런 거를 또 눈여겨보고 찾아보는 이런 네.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이 큰 작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는 한라산은 조금 전에 우리 울트라 블루라고 할까요? 그거와 또 네. 다르게 이건 좀 어떤 붉은색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또 컬러가 또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선생님 어떤 작품이죠? 네, 이 작품의 그 한라산의 그 느낌은 이 자연은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는데 네. 제가 96년에 만났던 저에게 감동을 줘서 한라산을 계속 그리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한라산의 이미지를 만들어준 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저의 그 한라산의 시그너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아침빛을 받아서 산이 좀 더 신비롭고 기운차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한라산이 일반적인 한낮에 보여지는 느낌이 아니라 네. 아침의 빛을 받아서 네. 기운 생동하는 느낌을 붉은 느낌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달도 네. 아침에 초승달도 등장하고 네. 대지에 대지에 빛이 비쳐서 어떤 네. 그 생동하는 대지의 느낌도 있고 네. 산에는 아침 구름이 용투리 마듯이 피어오르는 구름이 등장하면서 네. 한라산을 통한 역시 그 존재감이 느껴지는 삶의 기운 생동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떤 그 주된 주봉이고 이거는 밑에 어떤 또 작은 다른 산봉우리인가요? 네네. 여기가 이제 아침빛을 받은 황금빛을 느끼게 하는 백록담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구름이 피어오르는 밑에는 아. 한라산 밑에 그 360여 개의 오름이라고 있는데 그 오름 중에 대표적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라산은 어머니의 산이라고 그 많은 거를 품듯이 어머니의 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많은 오름을 거느리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여준 한라산은 또 주봉이 있고 여기 성산포인가요? 네네, 저기 정방폭포입니다. 정방폭포가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네네네. 선생님 여기에서 또 제가 굉장히 이렇게 다가가서 보게 되는 이 울트라마린 블루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 블루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블루와 굉장히 차별화된 이런 네. 블루고요. 또 여기에 있는 어떤 그 두툼한 어떤 마티리의 효과.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선생님 울트라마린 블루라든지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네. 이 작품은 이 정방폭포는 바다로 떨어지는 직수인데요. 직수폭포인데 아시아의 유일한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의 신비감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표현할 때는 사실 실경에 가면 여기 빌딩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인간의 문명을 지워버리고 이 자연이 갖고 있는 원초적 생명력과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연 자체만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원초성과 생명력과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꺼운 마테르와 붓터치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울트라마린으로 제가 한라산을 표현하는 주된 이유는 제가 그 아침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 그 새벽에 보면 많은 색이 보이기 이전에 다른 색을 다 포용하고 있는 색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보여지는 컬러를 울트라마린을 표현하고 다른 색이 등장하기 전에 새벽녘에 느껴지는 명상적 색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네네. 여기 색의 그레이드라고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어떤 색감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건 선생님 어떤 뭐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 독특한 이런 컬러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설명해 주실 수 예. 있으면 그 해주시죠. 작품에 감흥을 주는 요소가 뭐 디테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이 그림에서 특징은 이 붓의 속도, 네, 그 다음에 물감의 두께, 네, 네. 그 다음에 이 글레이징의 그 주도 면밀한 톤의 정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림을 이제 실제로 감상을 하게 되면 이 바다 하나만 보더라도 물감의 두께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단일색 울트라마린 컬러로만 그려져 있지만 그 물감의 두께라든가 붓의 속도라든가 글레이징의 그 톤의 정리에 의해서 네. 색채가 다양히 풍부하게 느껴질 거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정말 뭐 돌고래가 춤을 추듯이 네. 강력한 터치가 존재하잖아요. 네. 이러한 느낌들이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색이지만 울트라마린이지만 직접 보면은 물감의 두께와 속도와 어떤 감정의 표현에 의해서 다양한 신비로운 톤이 느껴지게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 붉은 한라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이 네.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이죠? 예, 그 색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색으로 감정을 이제 드러낼 수가 있는데 네. 푸른 한라산은 명상성이 강하다면 네. 붉은 한라산은 그 감정을 끌어올려주는 어떤 그 기운 있는 생동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붉은 한라산에 등장하는 그 모티브가 태양입니다. 네. 이 태양이 이제 아침에 우리가 시적으로 보석같이 찬란한 아침의 태양 이렇게 얘기하듯이 태양이 보석이 광채가 나듯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표현은 추상성인데 저는 이제 아침에 찬란한 보석과 같은 그런 문구를 떠올리면서 보석 같은 그런 그 빛남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붉은색이 굉장히 이 감미롭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색채를 찾기 위해서 그 제주도 면세점에 그 한 달에 한 번 제주를 다녀올 때 그 뭐 샤넬 루주라든가 뭐 네, 그런 루주 컬러를 보면서 색채를 과연 어떻게 뽑아낼까 그런 네.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연구를 한 색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역시 북두칠성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네. 것은 태양이 등장하면서 작품이 좀 더 밝고 희망차고 빛나는 보석 같은 느낌이 표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뭐 이 붉은색이라는 이 네. 빨간색이라는 채도에 따라서 굉장히 네, 달라지는데요. 네, 네. 선생님의 이 붉은색이라는 건 이게 우리가 쉽게 만나지 않는 선생님만의 어떤 독특한 컬러의 네. 이 붉은색이 아닌가? 그래서 네. 굉장히 어떤 강렬하다고 할까요? 네. 아니면 고상한 네. 그런 붉은색으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그 블루 그림이든 레드 그림이든 표현하고자 하는 게 맑고 투명한 감정 전달입니다. 네. 그래서 푸른 그림도 붉은 그림도 맑고 투명하게 그리고 내면에 스며들 듯한 컬러를 생각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레드 그림도 마찬가지로 강렬하지만 조용히 스며드는 그런 레드 그림으로 네. 느껴지게끔 하려고 제가 투명한 레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한라산은 네. 독특해서 또 하늘에서 좀 이렇게 내려봤다고 할까요? 네, 거리감이 그리고 또 안에 어떤 이 빛나는 태양. 발광체라고 해야 될까요? 태양입니다. 태양. 네. 네, 이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제가 한라산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한라산의 강렬한 존재감을 감상자가 보면서 삶의 정체성과 존재감의 감정이입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그 백록담 분화구 안에 담수 안에 태양이 비치면서
한라산이 태양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는 감상자들이 정말 마음에 큰 꿈을 꾸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런 희망적 삶을 꾸면서 살아가듯이 마음에 큰 어떤 존재감과 꿈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끔 한라산의 그 담수 안에 태양을 품고 있는 느낌으로 이제 신비롭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어떤 또 메타포, 상징성 네, 이런 네. 거를 담아낸 한라산이라 또 네. 우리에게 또 다른 한라산의 새로운 모습 네, 네, 이런 맞습니다. 걸 이렇게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냥 일반적 풍경화가 아닌 네, 한라산을 통해서 이제 감정의 교류가 우리가 삶과 하나의 인생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런 희망적으로 전달되어지게끔 네. 작품 한 점이 인생에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꿈이 느껴지게끔 하는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네. 선생님을 이렇게 항상 좋은 주제로 다뤄왔던 한라산 네. 펼쳐보고서 어떤 전시에 대한 소감과요.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잠깐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강남 대치동에 있는 아트뮤제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예. 정말로 제가 300호 대작 3점, 뭐 네. 100호 한 9점 큰 대작을 준비해서 의욕적으로 준비를 해서 의미 있는 전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이라고 하는 소재는 지역적 한계성의 소재가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에너지를 그런 강렬한 에너지를 감상자들에게 삶의 큰 어떤 활력이 되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그 그림들을 직접 보면 에너지와 힘이 넘치고 어떤 그 강렬한 긍정적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와 블루의 그림에 그 모던한 그 한라산의 그림을 만나면서 신비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또 계속되어지는 연구가 이제 될 거라고 보고요. 한라산을 통해서. 그리고 한라산을 제가 30년 가까이 그리면서 여러 가지 변화도 오고 앞으로의 이제 계획을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한라산을 좀 더 한 군데에 모아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갤러리보다 좀 더 큰 뮤지엄 같은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큰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강남 대치동 아트뮤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 최기선 선생님의 한라산 그림 많이 와서 찾아보시고 또 새로운 에너지와 또 새로운 이런 거를 많이 느껴보도록 이 전시 추천합니다.